안녕하세요. 저는 91세의 현직 의사김입니다. 오늘 아침 관절이 아프신가요? 혹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드신가요? 저도 그 심정자랍니다. 사실 20년 전만 해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91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를 찐 차라고 주말에는 골프를 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그런 거라죠? 특별한 약 초나비 싼 영양제, 아니면 복잡한 운동 루틴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훨씬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간과했던 신체 부위들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70, 80세가 되며 누리는 많은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포기합니다. 늙었으니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하며 자녀,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생활도 포기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60년 넘게의 사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한 가지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의 삶이 분명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의사의 건강 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작은 격려 가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60년의 사생활에서 쌓아온 정말 효과적인 건강 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모든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교차로 역할을 하는 몇몇 특별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지점들이죠. 60년 넘게 의료계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만나면서 저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열쇠를 쥐고 있는 4가지 핵심. 좋은 점은 이 부위를 관리하는 것이 정말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 의식적으로 관리해도 신체 기능이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면역체계가 강화되며 활력이 더 넘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 부위는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입니다. 좀 놀랍고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 저 부위에? 라는 이 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단순히 일반적인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위들은 주요 혈관, 림프절, 그리고 중요한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부위들의 건강이 나약화 가전 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75세, 심지어 저처럼 80세나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질병 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4가지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름, 흰머리, 관절 통을로 화이 불가피한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 나이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년의 사경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노화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증상은 제대로 관리하면 크게 호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늦었어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해지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말고 60년 동안 의료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발은 매일 우리 몸의 무게를 온전히 지탱하며 수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지탱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에 정말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을까요? 78세의 영수씨 가재병원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의 걸을 수 없었으며 발이 아프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발을 진찰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발꿈치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는 축축하고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매일 어떻게 발을 관리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놀라며
저는 매일 빨을 씻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빨을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발은 단순히 움직이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종말이 있으며 이 신경들은 모두 우리 몸의 내부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며 최근 서양 의학에서도 이러한 연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요. 발이 혈관과 근육은 심장 이온 몸으로 혈액을 펌핑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 이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60년간 실천해온 방법을 통해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은 살, 건조한 피부와 같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몇 분이라도 발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놀라운 효과를 얻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부위, 바로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면역방 엄학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제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겨드랑이가 신체의 천연 내독기관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75세 선이라는 환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선이는 20년 넘게 기관지염과 계절성 알러지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녀는 선생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탄식했습니다. 선이 겨드랑이를 찐 차례 보니 피부가 약간 붉어지고 땀샘이 막혀 있었으며 림프절도 약간 붓고 딱딱했습니다. 사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20개가 넘습니다. 이 땀샘은 우리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백혈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부위만 탈취가 필요한 부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한 향이 데오도란트를 사용해 땀샘을 막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땀샘은 독소를 배출하는데 필수적인 경로입니다. 땀샘을 막으려고 하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악취와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단계 겨드랑이 관리법을 추천합니다. 1. 수나 고향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2. 목욕 후에 당 부위를 완전히 건조합니다. 3. 천연 성분이 함유된 데오도란트를 사용합니다. 4. 아침에 이 분동알 림프절 마사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선희 씨는 이 4가지 단계를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돈악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는 실제로 간 기능 및 전 신혈액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타구니 부위가 단순히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제 의료 경험을 통해 이 부위가 신체의 중요한 교통연결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1세 재훈님 환자분은 밤에 다리가 자주 붓고 저려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재훈님을 찐 차례 보니 허벅지 안쪽 피부가 건조하고 림프절이 딱딱했으며 혈액검 사결과 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사타구니 부위에는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 무림프절을 포함하여 순환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여겨지며 서양 의학에서도 이 부위 림프 순환이간이의 독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위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이 정체되고 독소가 축적되어 피로, 부기,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타구니 부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적용하고 공유해드린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씻으세요. 목욕 후에는 이 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3. 아기 자세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같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4. 보습제와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마찰을 줄이세요. 재훈 씨는 한 달 동안 이 방법을 지속했습니다. 발이 저림 증상이 사라졌고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처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영역에서 간단한 관리를 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위는 뇌와 신경계 건강과 직결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60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저는 이 부위들이 우리 몸의 제어센터와 관련된 핵심 부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75세 순애라는 환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기억력이 깜퇴하는 것을 느끼신 환자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요? 선생님,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순애의 등과 두피를 찐 차례 보니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두피가 건조하며 혈액순환이 뚜렷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사실 목 이쪽 근육은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 상태는 뇌로 가는 영양 공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며 심지어 인지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 관리. 먼저 따뜻한 물로 등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런 다음 부드럽고 손잡이가 긴 브러쉬를 사용하여 척추 양쪽으로 늘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이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두피 마사지.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약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목덜미와 관자놀이는 뇌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니 특히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해주세요. 머리를 감으면 석병행에도 좋습니다. 간단한 운동. 아침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침대에 앉아 목을 천천히 옆으로 돌린 후 앞뒤로 몸을 기울여주세요. 다음으로 어깨를 넓게 돌리고 상체를 부드럽게 옆으로 기울여주세요. 마사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하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을 굽힌 후 천천히 엉덩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등과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마사지. 저녁에 목부터 어깨, 등까지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손에 특수크림 이나 오일을 바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셀프 마사지가 어려우시다면 양말에 테니스 공을 넣고 바닥에 놓고 천천히 등을 굴려보세요. 순애 씨는 이 방법들을 2달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손주 이름을 틀리지 않게 되었고 정신이 맑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두피, 이렇게 4가지 핵심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성은 알지만 다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매일 다른 부위에 집중하는 델리헬스 메소드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발 관리,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 금요일은 사타구니 관리,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가벼운 관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각 부위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에 약 5분 정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인 애도 매일 5분 동안 몸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리를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발을 마사지하고 뉴스를 보면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하면서 등을 빗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겨드랑이 림프절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86세의 상호 씨는 이 4가지 부위를 6개월 동안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0년 넘게 앓았던 불면증도 호전되었습니다. 93세의 병철 씨는 만성 무릎 통증이 완화되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매일의 작은 변화가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91세인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있고 매주 등산을 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허리, 두피, 이 부위들을 주의 깊게 관리하면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 했던 신체 부위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도 좋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김 박사입니다. 의사의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작은 격려 가져에게 큰 힘이 됩니다.